이상값 관련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보면 노이즈와 이상값은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정형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라고 했는데 반대죠.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2번 데이터 정제 과정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돼 있는데 반드시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틀려 있고요. 3번 데이터 정제는 결집값을 채우거나 이상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마저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정제 활동을 모든 데이터 대상으로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읽어 두시고요. 2번 이상값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데이터 측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생성된 값은 이상값으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죠. 틀려있네요.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정교화를 통해 특정 구간을 벗어난 경우를 이상값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ESD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상자 그림과 산점도 등과 같은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상값 검출할 수 있었고요. 상한값과 하한값을 벗어나는 값들을 하한 또 상한값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극단값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에 맨 뒤쪽을 처리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3번 대표값에 대한 설명과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이며 맞죠? 그런데 이상값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이상값은 가운데하고는 멀리 떨어진 양쪽 극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표본 분산은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래서 자유도라는 것은 데이터 개수 빼기 1이 되겠죠. IQR은 제3 사분위수와 제1 사분위수의 차이값이며 상자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외도는 데이터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를 설명하며 외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포지티브죠. 그래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의 크기를 봤을 때 최빈값이 가장 작고 평균이 가장 큰 값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이상값 하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앙값이나 분산, IQR, 외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 최빈값, 중앙값은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으며 평균이 이상값에 민감하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외도는 별도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외도나 첨도나 이런 거 볼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박스 플롯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어떤 걸 확인할 수 없죠? 그렇죠. 분산이죠. 분산이라는 것은 박스 플롯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스 플롯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1, 메디안, Q3, IQR, 이상값, 정상 범위의 최소와 최대값을 알 수가 있죠. 5번 통계적 자료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자료 분석의 적절성을 해치며 분포의 집중 경향치를 왜곡시키는 변수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편향, 결측치, 편차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서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향이라는 것은 추정값의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로서 얘는 이제 얼마나
오차, 오류가 있는가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측치라는 것은 값이 관찰되지 않은 것이고 편차가 변량에서 평균의 크기를 뺀 것.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고 클수록 평균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편으로 시작하지만 얘는 편향, 얘는 편차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고 얘는 오류보다는 그냥 평균과의 거리로 보시면 되고, 물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좋진 않죠. 6번, 여기서부터는 기출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균에서 3 곱하기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값은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제거한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이상치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7번 Q1, Q3가 다음과 같을 때 이상값 판단을 위한 하한 및 상한은 얼마인가? Q1하고 Q3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IQR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IQR은 3, 4분위수 빼기 1, 4분위수 Q3에서 빼기 Q1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 빼기 4에서 8이 나오게 되고요. 상한하고 하한이 있는데 상한은 Q3에서 더하기 해주시는 거고 하한은 빼기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더하거나 빼는 값이 1.5 곱하기 IQR입니다. 1.5 곱하기 IQR 하게 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에다가 12를 더하면 24가 되고 4에서 빼기 1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상자 그림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상자 그림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보면 4분위간 범위 상자는 데이터의 중위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4분위간의 범위 상자는 25%에서 75%, 즉 가운데 50%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중위수로 표시를 했는데 가운데 50% 범위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상자 그림은 그룹 간의 분포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상자 그림 보게 된다면 분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순서 통계량으로 이상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치 판단에 적합한 것이 상자 그림이죠. 그리고 순서 통계량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 뭐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이라던가 아니면 퀀타일, 뭐 지금처럼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 이런 것들이 순서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림에서 IQR이 3, 4분위수 빼기 1, 4분위수를 의미하게 되죠. 답은 3번에 이상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적절한 것이고요. 9번 다음 중 이상값 검색을 활용한 응용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상값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데이터인데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금액에 큰 차이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그 사용자가 사용하던 그런 지역이 아닌 벗어난 지역이거나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그것을 부정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의료, 사기탐지, 침입탐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데이터들보다 좀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값이고
그것을 활용한 응용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값 발생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 보면 입력 오류, 측정 오류, 실험 오류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면서 또는 입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입력이라던가 측정 도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실험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처리 오류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고, 표본 오류는 데이터 표본을 잘못 설정해서 나는 오류죠. 일반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뽑았다던가 이럴 때 표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보고 오류가 되겠습니다. 11번 데이터 이상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상값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말하고 있죠. 데이터 수집 시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맞고요. 관측된 데이터 범주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값의 범위를 벗어난 값이고,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상값을 검출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박스 플롯입니다. 4번에 보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상값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상치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죠. 12번 박스 플롯과 이상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플롯이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이죠. 상자의 범위는 Q1에서 Q3가 상자로 나타내고 있고요. 가운데 50%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중앙값이 표시되어 있죠.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렴보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데이터들이 이상치죠. 그리고 4번 보면 1.5 곱하기 IQR에서 IQR 3배까지 박스 수렴이 이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상한 말이죠. 보면 박스 플롯에는 Q1 메디안이 중앙값이고요. Q3 IQR 이상값 정상 범위의 민 맥스를 알 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Q1에서 빼기 1.5 곱하기 IQR보다 작은 값이나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보다 큰 값이 이상치가 됩니다. 이것이 수렴의 바깥이 되죠. 그리고 상자의 범위는 Q1에서 Q3로 가운데 50% 값 범위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값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데 입력이나 측정, 실험 오류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입력이나 측정, 실험된 데이터이고요. 처리 오류라는 것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되고요. 표본 오류라는 것이 통계적 샘플링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표본이 해당 집단의 특정 세부 그룹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보고 오류가 되겠습니다.